안녕하세요. 독서하는 백설기 독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오늘은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내 머리 사용법.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 막상 힘들 때 뒤집어 생각한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생각처럼 쉽게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이분은 좀 책 읽기 전에 이런 글을 써두었어요. 한 번에 다 읽지 마십시오. 이 책은 신나게 노는 책입니다. 인생을 조금 다르게 만져보고, 조금 다르게 뜯어보고, 조금 다르게 굴려보고, 조금 더 깊이 가슴에 넣어보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다시 보고 하면서 신나게 노는 책입니다. 이 앞에 있는 문구만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 책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려고 꺼내왔습니다. 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네, 첫 번째 장이라는 뜻이겠죠? 원이라고 해줬으니까. 좀 책 자체도 나름 이렇게 디자인을 좀 주셨어요. 꼬불꼬불하게. 이 글은 왜 좌에서 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썼냐고 물으신다면 늘 고개를 좌우로만 흔드는데 늘 고개를 좌우로만 흔드는 우리들한테 익숙한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위아래로 목 운동 좀 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글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눈동자만 돌리면 다 읽을 수 있는 거를 목을 위아래로 우리가 과연 흔들면서 이 글을 읽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저자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목 운동. 지름길이라는 글을 써두었네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 B 지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버드, 비치, 브레드, 뷰티. 모두 다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것은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정말 빨리 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해안도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저는 해안도로를 타고 바다의 경치와 풍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실 거세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길을 갈 것인지, 시간의 여유만 좀 있다면 저처럼 옆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종착지로 갈 건지, 이거는 인생을 살고 있는 본인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길에 놓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작가의 말처럼.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빠른 길을 원해서 이쪽으로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안도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길에, 그 종착지에 나보다 누군가 더 빨리 도착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늦게 도착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는 일을 더 늦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그때 하지 못하고 밀려서, 먼저 도착한 사람에 밀려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쓴 말처럼 놓치는 것들이 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이 작가가 하는 말처럼 놓치는 것들이 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길,
내가 놓쳐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접었지만 내가 접지 않은 종이약을 접었다. 날씬하게 잘 접었다. 그런데 누가 접은 거냐고 묻는다면 내가 접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접은 것은 없다. 내가 접은 종이약도 나 혼자 접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나무에 물을 뿌렸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나무를 베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종이를 나에게 가져다 줬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을 소개해 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을 소개해 줬을 것이다. 1000번을 접는다 해도 나 혼자 접은 종이약은 없다. 내 손을 잠시 만난 종이약이 있을 뿐. 이 사람의 글은 되게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떤 걸 이룬다 했더라도 내가 뭔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어떤 발판을 삼아서 또 누군가 기초를 다져놨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올라섰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의 글은 어른들에게도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크는 학생들, 지금 청소년들한테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우리 이제 커가는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같이 읽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나름 그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군요. 사파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 공간은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몸이 지은 죄보다 마음이 지은 죄가 더 많아. 그런데 왜 몸만 감옥에 가두는 걸까? 왜 마음 감옥은 없는 걸까? 이렇게 요즘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문제들, 또 작년에 조현병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지금 이 글과 그런 내용들이 다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자꾸 청소년들을 이제 언급을 하니까 제가 무슨 청소년 지도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데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교회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데 중학생이 그 3살인가 4살 되는 아이를 자기 잠자는 걸 방해했다고 벽에 밀치고 때리고 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니 어쩌다가 중학생밖에 안 되는 학생이 이런 큰 일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냈길래 또 사건이 발생된 시각이 새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아이는 교회에서 지내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후의 과정을 제가 다 기사로 접한 건 아니고 딱 그 기사 내용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후 과정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되게 여리고 작은 아이를 거의 아기죠. 3-4살이면 아기지. 아기를 심하게 때려서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는 너무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른들이 지금의 어른들만 생각해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른들이 지금의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주고 굳이 내 조카, 내 자식, 내 자녀, 뭐 내 친척 이렇게 연관되는 아이들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내가 지나가다가 보았던, 만났던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주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던가 뭐 잘못된 길, 잘못된 거를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어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카피라이터가 썼다고 해가지고 이 책이 그냥 카피라이터? 그러면은 좀 재밌겠고 약간 감성적으로 좀 그리고 요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물론 요약적인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마음에 와닿는 이런 글귀들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내 머리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 사용법에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독서하는 백설기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이 책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